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태아는 엄마의 뱃속에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을 보내면서 춥지도 뜨겁지도 않은 알맞은 온도에서 포근히 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먹을 것도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엄마의 탯줄을 통하여 알맞게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태아는 그곳에서 오래오래 살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연의 순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10달이 채워지고 태아는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드디어 그 시간이 찾아오면 태아와 엄마는 죽을 각오를 하고 서로 온 힘을 다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태아가 세상에 나오기 위해 지나가는 길을 산도라고 합니다. 산도는 아가가 폐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산도를 통해 태아가 나오면서 좁은 공간에서 해방되어 태아의 폐는 크게 부풀게 되고 코나 입을 통해 갑자기 공기가 들어갑니다. 처음으로 폐에 공기가 들어오면 아기는 놀라서 무심코 그것을 뱉어내려고 하는데 이때 응애 하며 첫 울음을 터뜨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낯선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다시 유일한 영양 공급원이었던 탯줄마저 끊겨버립니다. 뱃속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난 뒤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더 넓고 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이죠.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지금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면 스스로 안락하게 만들어 놓은 생각과 고집을 깨트려야 가능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라. 난 지금 무엇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었는가를. 잭 캔필드. 한번 태어나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새롭게 한 번 더 태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맞이하려면 나의 관습과 고집을 깨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는 삶으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RBS 시작합니다. 이어서 날씨 예보 전해드립니다. 은혜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평안도와 황해도 차차 맑아지겠고 새벽까지 황해도, 오후까지 평안도, 밤까지 함경도,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대부분 전 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까지 함경도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황해도, 함남 5에서 30mm, 평안도 5에서 20mm, 함경북도 5mm 미만입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고 글피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3도에서 최고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 오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4도에서 최고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오전에 구름 많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글피까지 구름 많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5도에서 최고기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고 글피는 구름 많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5도에서 최고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날씨 흐리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0도에서 최고기온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15도에서 최고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날씨 흐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3도에서 최고기온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앞바다만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부터 화요일까지 구름 많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 1에서 3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글피부터 화요일까지는 구름 많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 1에서 2.5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 방송입니다.
아주 소수지만 북한에서 0.01%의 삶, 권력자층의 삶이어서 부유하게 살았던 주민들도 최근에는 북한을 다 떠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무엇일까요? 남부러울 것 없이 평양에서 부유층에서 자란 청년의 이야기. 그러나 그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자유를 향한 갈망. 오늘은 김금혁 청년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들려드립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내가 믿어왔던 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심지어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위선과 거짓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깨닫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모른 채 하며 살아갈 수 있으신가요? 정답을 알면서도 잘못된 선택지를 따라 살아갈 수 있으신가요? 오늘 그곳을 떠나온 사람들은 상위 0.1%만 누릴 수 있는 특권층의 삶을 살던 한 청년이 자신이 살아온 땅, 북한 체제와 사회 모순을 깨닫고 끝내 북한 땅을 떠나온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풍족했던 평양에서의 삶을 뒤로한 채 이제는 남과 북 사이의 산적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남한의 정치인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김금혁 청년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지역은 평양이고요. 학교 이름은 평양 외국어 학원이라는, 한국어로 따지면 외고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평양 이외의 지역을 어릴 때는 가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또 해외에도 나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 사는 데가 다 이 정도 수준인 줄 알았고, 흔히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화국의 수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에 살고 있다라는 자부심도 좀 있었고, 평양 근교에 있는 외관이나 혹은 평양의 외관을 비교했을 때 평양의 월등히 괜찮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자부심들이 있었습니다. 꽤 깨끗한 도시에 산다 뭐 이런. 북한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상위 1% 정도는 됐던 것 같고요. 할아버지도 북한에서 뭐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정도의 당 간부였고, 고모부들이나 뭐 저희 아버지나 북한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직군에 속하는 검사, 그리고 보위부, 그리고 무역회사 등등에 종사를 하셨기 때문에 먹고 쓰고 뭐 자는 거에 큰 어떤 불만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김일성 총합대학 외국어문학부 영문학과 강좌실입니다. 김금혁 수험생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김금혁입니다. 김일성 총합대학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3월 17일에 예비학기가 있으니까니 그때까지 안내드리는 것들 잘 챙겨가지고 오시라요. 예? 진짜입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과외 선생님 2명이 있었죠. 다 받았습니다. 그 시험 과목은 다 받았어요. 수학, 물리, 영어, 생물, 과학 다 받았습니다. 그 전에 한 1년 동안 공부를 너무 가혹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드디어 내 노력의 보상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전화기에 붙잡고 막 소리도 못 내고 막 꾹꾹거리면서 네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울었던 것 같고, 그 다음 할머니 뭐 할아버지 다 차례차례 전화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가고 1년 뒤에 유학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을 나오면서 당분간 제가 끊고 살았던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점이었죠. 그게 2010년인데 첫 시작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북한의 순안공항을 출발을 해서 서우두공항에 내리는데, 순안공항에서 나갈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신나 있었거든요. 이제 비행기를 타보는구나 드디어. 그리고
흔하지 않은 어떤 북한 유학생이라는 기회를 얻어서 또 김일성 종합대학도 나왔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쓸데없는 자부심이 굉장히 많이 있던 시절인데 서울공항에 딱 내렸는데 굉장히 초라한 거예요. 옆에 대한항공 비행기가 있었는데 고려항공 비행기와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크기가. 근데 저희 보이잖아요. 이게 한국 비행기라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거 꽤 차이가 나네 이런 시점. 게이트를 다 나와서 뭐 입국 수속을 받는데 한국 관광객들 되게 많은데 피부들이 다 하얗고 뭐 키도 크고 한국 사람은 그때 처음 본 거죠. 그러니까 실물로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순환공항에서 친구들이랑 뿜뿜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게 싹 날아가고 서울두공항 와 이렇게 큰 공항이 세상에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많은 비행기가 매일 이렇게 드나드는구나. 중국은 참 발전된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굉장히 저희가 좀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를 딱 돌아보니까 유학생들 전부 다 북한식 양복 아시죠? 대학생들 있는 양복에 빨간 넥타이 매고 그리고 김정일 소장의 휘장을 여기다 다 달고 또 대학교 마크까지 다 달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 봐도 그렇게 입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공항에. 그 지점부터 아, 우리랑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이 다른 게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개념은 아직 머릿속에 안 들어오지만 확실한 건 우리가 많이 뒤떨어져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었죠. 그날의 충격은 사실 지금도 굉장히 여운이 많이 남아있고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조금씩 뭐가 다를까라는 어떤 그런 점을 토바 올라갔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세계를 알게 된 그날의 기억은 금혁 씨에게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처음으로 고향 땅을 떠나 새로운 세상에 발을 내딛던 그날의 충격은 그동안 매체를 통해 접해왔던 외부 세계와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이지요. 여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은 그날 이후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건을 계기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홀로 쌓아오던 북한에 대한 의구심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오지요. 북한에서는 사적 이익을, 목적을 가진 모임을 만드는 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아무도 그런 모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없고 제가 그 모임을 만든 게 2011년 정도인데 그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저부터 조금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학을 나온 이후에 한 3개월 정도는 사실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유학 생활의 어떤 즐거움을 굉장히 만끽하던 시절이었는데 3개월이 지나서부터 여러 가지 어떤 북한 체제의 모습들, 그러니까 북한이 과거에 했었고 그리고 현재도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악행들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내가 느끼기에 뭔가 좀 이상한데라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그걸 분출을 감히 할 수 없었던 시점에서 막 본물 터지듯이 막 이렇게 나왔던 시점이 아무래도 그 천안함 사건 이후였던 것 같아요. 제 어떤 생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나 북한 체제의 어떤 모순성이라든가 혹은 북한 체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꽤 많아졌어요. 왜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저항할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그 생각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거 혼자서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버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어요. 어떤 친구가 나한테 와서 야, 이거 꼭 비밀 지켜줘 라고 얘기했는데 못 지키겠죠. 왜냐하면 너무 말하고 싶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너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친구 한 명을 조용히 불러다가 너래 우리 북조선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네? 우리 북조선 체제? 그걸 왜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거니? 아이 그냥 궁금해서리 그냥 가볍게 얘기해보자 이거지. 그 체제라 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 완전 거짓말이겠지? 길태, 우리래 지금 유학생이잖네. 근데 우리들만 감시받는 것 같아서 그래. 2인 1조로 다녀야 되고 여러 제약들도 진짜 많고. 그렇지, 그건 그래. 거기다가 조별과제를 하려면 우리들만 빼고 다 섞여서 하지 않네. 근데 우리 뭐 북조선 유학생들끼리만 해야 하니까네. 이거의 성적도 안 오르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말이다. 그거에 맞는 말이야. 그게 한 5시간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 친구랑.
그치 이러면서 하나씩 동의해 나가면서 조금씩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야, 근데 너네 독재가 뭐인지 아네? 독재 알지? 그 한 사람이 장기간 동안 통치하는 게 그게 독재 아이가? 그래. 근데 말이야, 김정일도 독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 니 지금 무슨 말 하는 게야? 나 가봐야겠어. 우리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다, 오늘. 오늘 얘기는 내가 못 들은 걸로 할게. 금혁이 니도 얼른 가라. 응.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좀 설득할 수 있겠구나. 뭐 너무 이렇게 막 돌발적으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은 어느 정도 범주의 얘기들은 친구들과 충분히 얘기를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른 친구들 만날 때마다 계속 이런 얘기를 조금씩 던져봤는데 놀랍게도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문제가 많다. 제가 느꼈던 건 이 친구들은 지금 다들 불만을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체계화하고 이걸 어떻게 논리화할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읽었던 책들을 줬어요. 그냥 책을 이렇게 주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몇 날 며칠 우리는 모임을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거창한 그런 건 없었고, 책을 줬으면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돌려받으면서 또 얘기하고 누구랑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볼래? 이러면서 한 명씩 모여가지고 그렇게 한 10명, 12명 정도의 그룹이 형성이 됐죠. 한국 유학생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북한 사회 모순들을 차츰 깨닫게 됐다는 금혁 씨. 이후 함께 공부하던 북한 유학생들과 철학과 정치는 물론 자유와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나누는 독서회를 결성합니다. 북한에 대해 품게 된 작은 의심의 씨앗은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확신이 되어가던 어느 날. 수업하고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뭘 쓱 내밀더라고요. 태블릿 같은 거였는데 CNN 브레이킹 뉴스라고 뜨고 김정일 대라고 뜬 헤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서 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엄청 심장이 뛰더라고요. 막 전화해보는데 사람들 다 그걸 본 거예요. 유학생들이. 뭐지 싶었는데 한 5분 뒤에 대사관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들어와라. 전체 모든 북경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은 대사관으로 집결해라. 긴급 소식이 있다. 이래서 가니까 대사가 뭐 울먹울먹하면서 김정일 죽었다 라고 하더라고요. 대사관 전화 받자마자 친구들한테 연락 돌려가지고 야 김정일 죽었다. 우리 파티하자. 이랬죠.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딱 김정일 그 장례식장에 딱 들어갔을 때는 다 울었어요. 저 포함 다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지만 이게 기쁨의 눈물인지 뭐 애증의 눈물인지 어쨌든 눈물이 나더라고요. 옆 사람이 우니까. 근데 그거 훌쩍훌쩍거리면서 그 눈물 닦고 대사관 나오자마자 그래서 어디 갈래? 예약했어? 라고 바로 왔거든요. 저희는 당일에 파티를 열었습니다. 19일날 당일에. 그게 12월 19일이죠. 2011년. 그 이후에 친구들과 파티를 하고 그때까지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1월로 넘어가면서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걸 느꼈던 게 저희는 토요일마다 북한 대사관에 모여서 생활총화라는 걸 하는데 그러면 보통 다 얼굴을 알잖아요. 매주 모이니까 1월 초 되니까 이건 처음 보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보이부스러운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보이부에서 나왔다. 요즘 그 김정일 사망 이후에 북경의 분위기가 너무 뒤숭숭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점검차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점검차 나온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게 유학생 한 명 한 명 불러서 이제 면담을 하고 그러다가 친구 어머니가 전화가 왔었어요. 저랑 같이 친하게 지내던 어머니가. 여보세요? 구매가 나야. 송진이 엄마. 예,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그래. 구명이 넌 잘 읽는 거니? 혹시 구명이 너 국가론이라는 책 같이 읽었니? 국가론이요? 아니요. 그게 무슨 책입니까, 어머니? 그래? 우리 성준이가 지금 보이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 얘 가방에서 글쎄 국가론이라는 책이 나왔다지 뭐니.
근데 그 국가론에 각종 낙서가 돼 있는데 이게 한 사람 글씨가 아니라더라. 성준이는 그냥 친구들이랑 호기심에 봤다고 하는데 친구들이 너네 밖에 더 있어야지. 너네가 읽은 거 맞지? 국가론은 금서죠. 서양 철학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베이스에 깔려있는 철학책이었기 때문에 읽어서는 안 되고, 이게 한글 번역판이잖아요. 조선글 번역판이 아니라. 그러니까 출판사도 한국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문제가 이제 복잡하게 터진 거예요. 다들 두려움을 안고 있었는데 1월이 끝나가면서 조사 대상이 북경 유학생들한테도 넘어오고, 저희 친구들은 아니었지만 그냥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한 명씩 이렇게 조사받고 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정일 사망 전후에 뭐 했냐, 행적조사 전에 어디 있었냐, 후에 어디 있었냐, 혹시 후에 어떤 유학생들끼리 뭐 술자리를 가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우리 얘기인데 완전 큰일 났구나, 뭔가 알고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제 차례가 온 게 2월 8일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랑 전화가 좀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오라고 하거든요. 조사받을 게 있다. 근데 저한테 전화 왔을 때는 그 유학 비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비자 연장 관련해서 해야 될 게 있으니까 대사관으로 들어와라. 근데 웃긴 게 가서 셀프로 비자 연장을 신청을 한 상태였고 연장이 된 상태였어요. 비자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였는데 여권, 뭐 노트북, 제 소지품들 다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이제 평양으로 북송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래놓고, 그때가 한 2시 한 15분인가 뭐 그쯤 정도,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부시고 캐리어에 담을 수 있는 것, 제 짐 소지품을 담고 패딩 하나 걸치고 이제 바로 기숙사를 탈출했죠. 그게 탈출이었어요. 2월 8일. 금요일에 이어서 김금혁 청년의 이야기 2부를 들려드립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